미즈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미즈노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자, 1.00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어저께 겁도 없이 헤드라인에 이런 영상을 딱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준은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파월의 인터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MBC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계속 파월 인터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건 파월의 인터뷰는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일단 예상했던 이 변동폭의 움직임 나왔는데요. 일단 자, 오늘 연준이 발표한 요 내용 제가 압축해서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짚어드리면서 어제 못 맞춘 미즈노의 그 예측에 대해서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회 연속이거든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3회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3.0에서 3.25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문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네요. 이러면 다시금 한국 금리랑 금리가 재역전되면서 한국 경제가 박살 날 텐데. 일단 자, 한국에 계신 미즈노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한국 경제에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 자, 오늘 연준은 FOMC 정례 회의 뒤에 성명을 냈죠. 그리고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2.25에서 2.50이에요. 근데 이제는 3.0에서 3.25까지 인상이 되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에 무려 몇 년 만이죠? 2008이면 얼마야? 8에서 탁탁탁 빼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코로나 이후 계속 우리가 제로금리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를 종료시켰지 않습니까? 5월 달에 0.5, 6월 달에 0.75, 7월에 0.75, 근데 이번에 또 0.75. 자, 이번에 단행된 오늘 발표된 0.75는요. 지난 13일, 8일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조치이기도 하죠.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CPI가 7월 8.5 이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전망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평가가 나왔죠. 여기다가 8월 비농업 일자리 31만 5천 개 증가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요. 실업률이 3.7을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버텨주고 있는 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0.75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연준은 왜 오늘 0.75를 단행했을까? 1.0이 아니라. 이유는 마음 같아서는 1.0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연준과 연대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의가 나왔을 거예요. 로버트 쉴러 그 교수님처럼. 근데 문제는 1.0을 단행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준이 이 0.75를 3개월 연속 빠바방 때리면서 계속 근거로 삼는 걸 뭐라 그랬죠? 여전히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다. 고용시장이 버텨준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속 중간중간에 정말이야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봤어? 왜 그러지 자꾸만? 이상하네. 정말 연준이 생각하는 고용시장이 조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는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연준이 근거로 삼는 고용시장과 실물 경제에서의 고용에 엄청난 갭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연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1.0 팍 시장에 충격 줘가지고 인플레이션 빡 잡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전히 고용이 튼튼하다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튼튼해? 그럼 1.0 때려. 못 때리잖아요.
스웨덴처럼 캐나다처럼 못 때리잖아요. 왜요? 아직 그만큼까지 버텨줄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벌써 0.75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못 날아가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박스권 형성이 되잖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달러를 사요. 달러. 이게 이제는 미국 경제한테는 독이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자사주 매입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이 달러 강세에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연준이 오늘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을 단행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1.0을 주장하는 로버트 슐러 박사를 비롯한. 왜냐면요. 환자로 얘기하면 메스를 대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더 늦으면 안 됐어요. 수술했어야 돼요. 근데 다시금 오늘 0.75를 한다는 거는 수술하지 않고 말기암 환자에게 그냥 약물 치료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되죠. 왜 그렇게 했다가는 시장이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완전히 침체로 빠져들 거니까. 최소 선거를 앞둔 11월까지는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파월답게 중간중간에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그냥 쭈럭쭈럭 끼워 맞춘 게 오늘 0.75에 발표였다는 거. 시장은 더 혼돈의 상태로 바뀔 거고요. 거기다가 러시아, 여러분 푸틴이 멈출 것 같습니까? 저 정신병자가 또 하나의 변수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